혹시 거울 보다가 전에 없던 잔주름이 보이네 하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네, 있죠. 아니면 뭐랄까 피부 탄력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긴 하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피부 노화, 특히 그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콜라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연령대별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또 콜라겐 직접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연구 결과까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요. 진짜 다양해요. 뭐 피부과 상담 기록 같은 것도 있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관리하라는 뷰티 매거진 조언도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실제 콜라겐 섭취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 논문까지 있더라고요. 이걸 다 종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피부는 왜 이렇게 늙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역시 자외선 노출,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요. 그렇죠. 자외선은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리고 뭐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당분. 이것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 당화 현상이라는 게 피부 노화랑 관련이 깊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아, 콜라겐. 역시 핵심은 콜라겐이군요. 네, 피부 구조를 딱 지탱해주는 뭐랄까 건물의 철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철근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콜라겐이요. 2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매년 1%요.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4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뚝 떨어진다고 해요. 와, 절반이요? 40대에 벌써? 네. 거기다가 자외선까지 계속 쬐면 콜라겐 생성은 더 안 되고 있던 콜라겐은 더 빨리 분해되고 이러니까 주름 생기고 탄력 떨어지고 하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하네요. 매년 1%씩 줄고 40대엔 절반, 자외선은 더 악화시키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나이대별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0대는 아직 뭐 괜찮겠지 싶기도 한데. 20대는 사실 눈에 확 띄는 노화 징후는 별로 없죠. 그래도 이때부터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예방이요? 네. 매일 정말 매일이요.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습관처럼 바르는 거.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으로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하고 수분 충분히 채워주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피부 건강의 기초공사니까요. 기초공사, 전 표현이네요. 그럼 30대가 되면요. 이때부터는 슬슬 뭔가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잡티라던가, 전에 안 보이던 잔주름 같은 거요. 맞아요. 30대는 콜라겐 감소가 이제 조금씩 체감되기 시작하면서 그 항산화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항산화요? 비타민 C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대표적으로 비타민 C죠. 이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사실 콜라겐 합성 자체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콜라겐 공장을 돌리는 연료랄까요? 아, 콜라겐 합성에도 직접 필요하다고요? 각질 관리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묵은 각질을 제거해야 그런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피부 턴오버 주기 정상화에도 좋고요. 그렇군요. 각질 제거가 단순히 피부결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눈가나 팔자주름처럼 좀 더 신경 쓰이는 부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30대부터 아이크림 같은 거 많이 찾는 거군요. 그럼 40대, 50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때는 콜라겐 감소가 더 확 느껴질 텐데요. 40대가 되면 콜라겐 감소가 정말 심화되고 여성 호르몬 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주름, 탄력 저하, 그리고 건조함이 훨씬 더 뚜렷해져요. 훨씬 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성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레티놀이나 펩타이드처럼요. 세포 회전율을 높이거나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는 성분들이죠. 그리고 보습도 중요해서 세라마이드나 식물성 오일 같이 좀 더 리치한 제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티놀, 펩타이드. 좀 더 강력한 성분들이네요. 그럼 50대 이후는요?
50대 이후에는 폐경 같은 큰 변화를 겪으면서 피부가 더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재생 능력 자체도 좀 떨어지고요. 아, 그래서 이때는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아주 순한 클렌저를 쓰고 보습과 영양 공급에 집중해서 피부 장벽 자체를 튼튼하게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연령대별로 정말 필요한 관리가 다 다르네요. 근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30, 40대 이 시기 피부 고민이랑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 네네. 그 콜라겐 섭취 연구 말씀이시죠? 네, 콜라겐을 직접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본 국내 논문이요. 사실 먹는 콜라겐 이거 효과 있다 없다 말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논란이 좀 있죠. 이 연구 결과는 어땠어요? 좀 명확하게 나왔나요? 그게 아주 명확하게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30, 40대 여성분들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돼지 껍질에서 뽑은 콜라겐을 3g씩 드시게 한 연구인데요. 네, 3g씩. 모든 측정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딱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콜라겐을 드신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주름이 좀 완화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경향성이요? 그럼 뭐 확실한 효과라고 보긴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른쪽 눈가 피부요. 그 거칠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CNTOT나 VAR 값 같은 거.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P값이 0.05 미만으로 나왔으니까요. 오, 다른 데는 몰라도 오른쪽 눈가 피부 거칠기는 확실히 좋아졌다. 이건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모든 부위는 아니지만 특정 부위에서는 측정 가능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콜라겐을 그냥 식품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펩타이드 형태로 잘게 쪼개서 직접 섭취하는 게 피부까지 도달해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펩타이드 형태라서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걸로 먹는 콜라겐 무조건 효과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단순한 플라시보, 그러니까 그냥 기분 탓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 특정 부위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오른쪽 눈가만 개선된 건 약간 신기하긴 하네요. 왜 오른쪽만 그랬을까요? 아하, 그건 연구 설계나 측정 방식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봐야 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부 노화는 결국 이 콜라겐 감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네, 핵심이죠. 연령대별로 필요한 관리 전략이 다 다르다는 것. 20대는 예방에 집중하고 30, 40대는 좀 더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고 50대 이후는 유지와 보호가 중요해진다. 맞습니다. 딱 정리되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보습. 이건 정말 전 연령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네,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면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피부 개선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피부 속 철근을 보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콜라겐인지도 중요할 테고요. 맞아요. 뭐든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스킨케어 제품이나 영양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르게 짓는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나 매일 먹는 음식 같은 거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 시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생활 습관이야말로 피부 건강의 근본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관리에 작게나마 어떤 힌트나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